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성마임에게서 고등수학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이 영상을 제가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1학기 시작점에 도착해서 여러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어떻게 할까? 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1학기 내신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했지만 이번 학기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1학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공부 많이 된다. 어떻게 많이 할 건데? 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엄청나게 계획형 인간이에요. MBTI에서 J가 97%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계획을 딱딱딱딱 세우고 그거에 맞게 움직이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제가 현역 때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제가 어떻게 플랜을 짰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학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제 계획형 인간의 계획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표 유형 점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학기 때 마주할 이 과목 공통수학 1일 수도 있고 대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과목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와 함께 포뮬러 개념 학습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개념 학습 후에 대표 유형도 당연히 풀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딱 들어왔을 때 나 이제 심화문항 풀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심화문항 풀기 전에 저는 대표 유형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추후에 제가 부연 설명을 더 하겠지만 사실 대표 유형을 틀리면 정말 뼈 아파요. 여러분 고득점을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문항에서 분명히 오답이 나올 건데, 그쵸? 어려운 문항에서 오답이 물론 안 나오면 좋겠죠. 근데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이 있을 때 둘 중에 당연히 어려운 문항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항을 제대로 다 맞추는 거 내신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자주 실수하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잘못 잡혀있는 5개념 때문에 자꾸 잘못 푸는 대표 유형이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공사 튼튼히 다시 한 번 더 진행하시고 한 3월 중순부터 기출문항 도전하면서 심화문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출문항은 당연히 여러분 학교 내신 기출일 수도 있겠고요. 학평 기출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학교 부교재 문항들 이 학평 기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미 학교에서 부교재나 이런 좀 부가적인 문항들로 학평 기출 문항을 같이 풀었는데 시험에 안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변형돼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문항 소스들이다 보니 학평 기출이 단순 변형돼서 나왔을 땐 확실히 맞춰낼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결국엔 해설지 없이 나의 힘으로 발상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자라는 건데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문항 풀어볼 만큼 풀어봤어. 나 어느 정도 실력은 증진된 상태야 라고 했을 때 시험 2, 3주 전부터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마주했을 때 어떠한 문항부터 건드려서 풀 건지 어떠한 문항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 전략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저는 어렴풋이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라는 거 믿고 있어요. 근데 시험지에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안타깝게 그게 항상 점수로 실현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시험이라는 건 내신 시험은 50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내고 그걸 정답으로 맞춰내야만 뭔가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 점수를 높이기 위한 나만의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 뭔지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좀 많이 오답이 발생했던 유형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실전 모의고사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분 테스트 연습을 하는 게 정말 1번부터 22번까지 순서대로 우왕 막 좌충우돌 풀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플랜에 맞게 내가 세운 전략이 이게 실제로 50분 시험에 통하나? 안 통하나? 이런 것들을 정말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연습했던 그 50분 세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왔던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 풀어봐야 되는 이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쪽에선 오답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정말 만에 하나라는 가정 자체를 안 할 수 있게 이 부분에서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풀어왔던 정말 문항수 많은 유형서들이 있을 거예요. 유형별로 문항들 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되게 문항 많은 그런 문제집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문제집에 정답률이 80% 이상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새 문제집으로 넘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대표 유형 같은 경우는 모든 유형서에 비슷한 문항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책에서 정답률이 80%가 안 나오면 새로운 문제집에서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말 내가 이 한 권 안에 들어있는 건 모든 문항을 마스터링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독하게 정답률 80%까지 끌어올리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지는 않은지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개념 단계에서 놓치고 그냥 어물쩡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풀이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확실한 풀이라는 건 여러분이 실제로 이 풀이로 문항을 풀었을 때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풀이,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빨리 풀어낼 수 있는 최적화된 풀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루루루루 풀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얼마나 여기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문항을 보자마자 이 문항은 어느 단원의 어느 개념 관련된 문항이고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 써야겠다라는 게 정말 한 2, 3초 만에 머릿속에서 회전이 팍 돼서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풀었을 때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최적화된 풀이를 이 과정에서 좀 수립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출문항 준비됐으면 풀자입니다. 자, 대표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답률 80% 이상 나왔어. 내가 기초공사는 잘 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출문항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기출문항부터 풀어보면 너무나 좋은 재료를 요리할 줄도 모르는데 벌써 뭔가 요리하려고 재료부터 그냥 꺼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조리법을 알고 있어야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더 풍부한 맛과 향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 상태에서 조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형 단계에서 학습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기출문항이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기출문항 꺼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학교 내신 기출도 당연히 풀어봐야 돼. 근데 학평 기출을 3회독 정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학교마다 조금 비중 자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학평 기출 변형 문항이 정말 내신에 많이 출제가 되고 특히나 우리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연계 교재들에서도 많이 변형돼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고 있는 학교 부교재 문항들, 학평 기출 문항들 마찬가지로 정답률 80% 이상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 계속해서 새로운 문항, 새로운 것들 풀어보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완벽하게 갈고 닦자라는 게 내신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이 기출문항을 풀어보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게 변별력을 갖춘 문항, 심화 문항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훈련하기 위해 좋은 문항들,
이라는 건데 문항당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용에서 시간 아끼는 거 연습 많이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은 조금 더 시간 투자해봐도 돼. 실제 시험에서도 충분히 시간 들여서 고민해야 되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항들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부터 좀 발상 훈련을 꾸준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 변별력을 갖춘 문항이 출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단서를 종합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 이런 복합적인 능력을 보고 싶어서 출제가 되는 거거든. 단순하게 해서 풀리는 문항들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발상 자체가 어려운 문항들이 되게 많은데 해설지는 그 발상이 바로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푼 게 아니라 사실 해설지가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항 풀 때는 해설지를 보기보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 다 총집합시켜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실제로 풀어보고 못 풀어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충분히 들여서 문항을 많이 풀기보다는 정말 좋은 문항들을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고민해보겠다 하는 그 고민하는 힘을 기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대표 유형 다 맞출 수 있는 훈련 진행했고 심화 유형 도전할 수 있는 훈련 진행됐어.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아. 이때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나는 기출부터 풀어보고 싶어, 나 기출 50분 연습부터 해보고 싶어 해서 아예 신학기 시작하자마자 3월부터 이 50분 테스트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재료로 달려들면 안 돼. 내가 이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 좋은 재료가 빛을 발할 수도 있거든요. 자, 앞쪽 단계에서 우리가 실력을 많이 증진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객관화가 물론 나의 약점을 마주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본인의 강점부터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강점 우와 기분 좋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랑 맞출 확률이 높은 문제 둘 중에 후자에 더 당연히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야 점수에 그게 반영이 될 거니까. 당연히 내가 맞출 확률이 높은 유형이 뭐고 그런 문항들이 뭔지부터 생각하고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1번부터 22번 순서대로 문항을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그동안 잘해왔던 문항부터 우선순위를 선순위로 배치를 해서 도전을 해보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객관화 진행할 때 본인이 어떤 걸 잘 풀었는지 강점부터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50분 테스트의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푸는 습관을 들여놔야 그래야 실제 시험 현장에서도 긴장되는 순간 시험지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문항을 좋아했고 그동안 잘해왔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본인만의 강점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점 보완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답 분석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오답을 다시 풀어보는 것도 스트레스 받지만 오답 원인 분석하는 거 진짜 스트레스 받기는 하거든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내 스스로 마주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과정인지 저도 이해는 하지만 오답을 그냥 고쳐보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오답 교정이 안 됐을 거야, 그동안. 겉표면만 건드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오답이 발생하도록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실수도 실력이니까 내가 이걸 실수했어. 왜 실수했는지. 내가 이걸 몰라서 틀렸어. 뭘 몰라서 틀린 건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급하게 풀다가 실수가 나왔어 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급하게 풀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문항에서 시간을 아꼈으면 되지 내가 실수한 문항에서 굳이 시간 줄일 필요 없다. 다른 유형에서 좀 더 최적화된 풀이를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볼 수도 있겠고 모르는 문항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내가 혹시 놓치고 넘어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강점대로 무조건 내가 이걸 점수로 실현화시킬 수 있게 강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약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그래도 내가 건드려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래도 맞출 확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과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걸 바탕으로 문항 우선순위 배치하셔서 50분 테스트 연습을 꾸준히 하고 그 전략 그대로 시험장 들어가시면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 120%다 발휘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겨울방학 동안 저랑 포뮬러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월 이제 시작됩니다. 네, 3월부터는 저와 함께 문항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간 관리 연습하면 좋을지 핸들링이랑 스프린트로 1학기 꾸준히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기 화이팅!